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북쪽의 피난민들이 인천으로 대거 내려오기도 했으며 수많은 국가의 군인들이 인천항을 통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탈출한 이주민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는 콜롬비아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호 관계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참전용사의 후손도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펠리페 게레로 플리도의 외할아버지인 카를로스 호세 플리도 씨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입니다. 1952년 인천항으로 들어와 1년여 동안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펠리페 씨는 할아버지가 한국을 찾은 지 61년이 지난 후인 2013년 유학차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이자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카를로스는 죽기 전에 한국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인천 방문 일정까지 잡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약간 슬퍼요. 2달 전에 들어갔었어요. 할아버지 나이 92세 있는데 솔직히 이거 건강 완전 괜찮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리고 들어갔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이거 참가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대해 한국 대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가졌고 유학 생활과 이후 직장 생활, 사업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 괜찮아요. 지금 relationship 이거 콜롬비아, 한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FTA 때문에 FTA 이거 2016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다운 이거 세금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2015년, 2025년 다 세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relationship 많이 하고 있고 비즈니스 진짜 무역 기업 많이 하고 있어요. 그의 바람은 양국이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진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여기 계속 살고 싶어요. 한국 전쟁은 끝났지만 70년 넘게 남북이 단절되며 많은 문화적 이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식량난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출해 남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탈북민들이 남동공단 주변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신영욱 목사는 오래전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인천에 한 3천 명 정도 들어와 계시고요. 그중에 2천 명이 넘는 분들이 남동구 논현동에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아직 그분들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고 한국의 교회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힘이 없지만 몇몇이라도 그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자리와 북에 두고 온 가족 문제라고 합니다. 북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당신을 여기 가서 일해 일자리를 확보를 해주잖아요. 얼마가 됐든 거기 가서 일을 하면 됐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는 자기는 남쪽에 와서 어쨌든 편하게 살고 있는데 북쪽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남쪽에 데리고 올 거냐. 그게 그분들에게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탈북민들이 취업한 후에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시켰는데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그 능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자금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보다는 잘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동일한 시스템 속에서 살다 온 사람들인데 반해서 이분들은 전혀 다른 사회 체제 안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한국에 와서 5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탈북민이라는 차별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2등 시민 그런 삶이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당장 뭐 이렇게 사회복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이상 그분들에게 꼬리표는 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이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 북에서 온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버리고 한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인천에 살지만 인천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호남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저쪽 영남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 어울려서 여기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터전인데 북쪽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이사 왔다. 이사 오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우리 동네에 낯선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랑 같이 어떻게 더불어서 같이 살 것인가.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인천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붐비는 인천 차이나타운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에는 100년을 넘게 이곳에 살고 있는 중국 화교의 역사, 바로 인천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화교의 유산은 자장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유산인 중국 무술 팔괘장이 있습니다. 팔괘장은 우수산 무술가가 산동에서 넘어와 인천의 일을 확산시켰습니다. 화교와 한국인은 가리지 않고 가르쳐 지금은 양쪽 모두에게 무술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연수구 한방마을입니다. 90년대부터 하나둘 모여들더니 이제는 타운을 형성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일대 고려인들의 문화가 한국 문화와 만나 색다른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곳에는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후손인 최일리아와 이콘스탄틴도 살고 있고 이 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한국 땅을 찾은 그들에게 고려인과 인천 시민들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한국에서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평역 5번 출구는 한국 미얀마인들의 성지입니다. 당초 부평역은 미얀마인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미얀마 음식점과 가게, 무엇보다 그들이 믿는 종교인 불교 사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이에 항의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만남의 장소에서 성지로 변했습니다. 서울에는 공식적인 미얀마 대사관이 있지만 미얀마인들은 군부 독재에 편입된 그들을 대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부평역에 있는 미얀마 민주대표부를 그들의 공식적인 대표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아메리칸 타운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떠났던 우리의 이웃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타운을 만든 것입니다. 이곳에도 새롭게 이주민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주 지역으로 이민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보국이 그리웠던 만큼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소중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한국에 관심이 커져 외국인 유학생들의 발길이 인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 대학인 인천대와 인하대가 유학생 학업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인천에 머무는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주변 논현동 일대에는 다양한 이주민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각 나라별, 종교별, 민족별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동포들의 둥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동구 부월동 일대에는 외국인 결혼 이주자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이곳이 교통이나 쇼핑, 교육 등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천 외국인 지원센터가 위치해 각종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단지로 부상하고 있는 송도 유원지 일대에는 중동 출신 사업가와 노동자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인천 곳곳에 들어선 이슬람 사원은 무슬림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하와이 이주 120주년을 맞아 인천을 떠나간 이주민과 함께 인천으로 들어온 다양한 이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드문드문 알던 사실들을 연결해보니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포용과 다양성을 표방하는 디아스포라 도시 인천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